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예고했었죠. 루비오가 오는구나. 왜 오지?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예행 연습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재명이가 7월 중으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라는 식으로 이게 사실 설레발을 쳤죠. 그런 보도 아닌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진짜 뉴스가 아니죠. 그런 것은 희망회로죠. 그들의 희망회로가 되겠죠. 이재명은요, 대통령이 이제 막 됐잖아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지 않으면은 일종의 정통성이 없는 상태로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미국 대통령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서방의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 오만 도도한 프랑스도요. 미국 눈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서 전부 5%씩 GDP 대비 5%씩 국방비 지출하라라고 하니까 마크롱도 꼼짝 못하잖아요. 스페인 정도가 그냥 좀 볼멘 소리를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스페인은 1점 몇 %예요. 거기는 아주 낮은 국방비 GDP 대비 이제 그런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무려 한 3배 정도 올리라 그러니까 난리 났겠죠. 자, 그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겠고요. 자, 그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엄청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재명은요, G7에 갔잖아요.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만 초청받은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그냥 현지 조달하러 그냥 자가 발전해서 간 것 같은데 캐나다로 말이죠. 거기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만납시다. 뭐 잠깐 만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차 한잔 마시는 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합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진만 찍고 온 거야. 그런데 그들 모두를 만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아주 뭐 그야말로 금속 맹약이 있잖아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잠깐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막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서 축하를 해줘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런데도 보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걸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G7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가버렸다. 이건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리 PD도 방송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큰 거는 있다.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오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빅픽션은요. 단순히 대한민국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국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한국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말하게 되면 중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부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다 비롯된 이야기예요. 이란도 중국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부정선거 카르텔도 전부 중국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던 국제선거감시단도 전부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보지만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말이죠. 이 부정선거 카르텔 이것을 이렇게 모니터링한 그 국제선거감시단 이분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과 왕호닝 이 두 라인을 그냥 두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재명이 그 연장선에서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 안에 대한민국 문제 해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풀릴 겁니다. 풀린다 그러면은 미국도 아직 문제 못 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고 두 번째 대통령 도전했을 때. 그거를 지금 해결해 가는 과정이죠.
특검도 지금 세우려고 지금 미 의회를 상대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미국. 민주당 진영 박살 날 거예요. 소위 이제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그 세력이 있다 치면은 그게 전부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PC주의, 뭐, 일루미나티, 뭐, 글로벌 리스트,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일패도지하는 충격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하나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일이 제일 크겠죠, 어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4명의 4인의 국제선거감시단이 대한민국 대선 과정을 정밀하게 꼼꼼하게 모니터링했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워싱턴에서 그것을 충격 발표를 한 겁니다. 그 후에 미국 의회에서도 그 내용이 압축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졌고요. 그 워싱턴 타임스 같은 경우에서는 또 그걸 또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 보도를 했어요. 물론 아직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완강하고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고든 창 그리고 모스탄을 비롯한 이 이제 국제선거감시단 이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거대한 어떤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루비오 방한 다시 앞두고 취소, 이재명 첫 미 고위급 만남 무산, 한미 정상회담도 밀리나, 한미 관계 이상징후 이게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적은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조선일보가 이런 헤드라인을 뽑고 보도를 했었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저는 충격적이다라고 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이번에 취임 한 달 기념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2시간 넘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 국내 언론 그 헤드라인을 좀 보니까요. 그야말로 이재명 빨아주기 홍익견들이더군요. 홍익견.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보수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전쟁터입니다. 기자들이 전부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려고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분위기도 삼엄합니다. 전부 그냥 긴장해서 이래 눈을 부릅뜨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다고요. 분위기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이명박, 박근혜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저쪽 좌파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하다고요. 화기애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여기서 오는 겁니다. 언론입니다. 언론.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분이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도 전부 언론 때문이다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100가지 있더라도 그 100가지 다 필요 없어요. 언론 하나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 언론 때문에 배신자도 나오는 겁니다. 언론이 뭐 보수로 치면 조중동이 되겠죠. 조중동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길을 가주는 거예요. 조중동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거기에 편승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그 앞에는 유승민, 그 앞에는 김무성 이런 자들이 있었죠. 다 그렇습니다. 전부.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그런데 예정대로 서울로 온다 그러죠. 원래는 루비오가 먼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합참의장이 군 서열 1위죠. 물론 군 서열 1위긴 해도 그 위에는 대통령도 있고 뭐 있습니다.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국에는 뭐 각군 뭐 장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부장관 이런 어떤 자리도 있죠. 부장관이 사실 이 합참의장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죠. 자,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군 서열 1위는 이분이죠. 댄 케인인가 이랬죠, 이름이. 이 사람이 초강경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에서요,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서 14발의 벙커버스트를 투하하게 한 바로 핵심 지휘관입니다. 그것을 또 건의했던 인물이고요.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절대적이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로 옵니까? 단순히 미군 주둔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이슈예요. 이분이 지금 소위 말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같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더 무서운 거죠. 확인하는 과정. 딱 보니까 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한미일 삼각 안보 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분이 충격적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은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든가 한미일 삼각 안보 축에 대해서는 빠질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보고가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한다라고 봅니다. 이분은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냥 말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을 뺀다든가 단계적으로 빼겠죠. 빼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미군 철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그 이야기로는요. 제가 어제 방송도 해드렸는데 어제 그제도 이틀 연속으로 해드렸는데 신에치선 라인이 나왔습니다. 거기는요. 안보 측에서 한국이 빠지더라고. 원래는 한국까지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그걸 요청을 하고 그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 한국에서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중국을 자극한다. 북한을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는 빼주세요.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거 빠지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필리핀까지 포함됩니다. 대만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대만은 중국하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 있죠.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H선 라인입니다. H선 라인이 그어지면서 김일성이가 오판해가지고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6.25 터지지 않았습니까? 충격적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제가 원래는 뭐 이야기를 압축해서 몇 가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일어났던 뉴스를 제가 몇 가지 이제 긁어 모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재명이가 기자회견 열었었죠.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 눈에 띄는 성과는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이 지 성과입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식시장이 뛰었잖아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체질이 강화되어가지고 뭐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뭐 정황 때문에 그런 현실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내려오지 않아요. 탄탄하다고. 근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대 심리, 투기성 심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령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 뭐 금지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상법을 개정한다 그러죠. 이건 상법 개정은 기업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이 상법 개정이. 그것을 통해서 기업 오너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을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런 법안이 이번에 이 상법 개정인데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킨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런 보수 정당이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1,400만, 1,500만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떠들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 올라온 거 3천 이상 올라온 거죠. 조금 더 뛰었죠. 2천 뭐 800, 900에 있다가 이제 3천 뭐 조금 넘어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는요.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바로 또 떨어진다. 어떤 상황만 터지면은 경제가 진짜로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주댕이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서 올리는 이 지지율 혹은 이런 어떤 주가 지수는요. 이게 허상입니다. 거품이라니까요. 그리고 투기성 자본이 지금 많이 몰려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대단히 잘하는 대통령이냐 이재명 본인이
기자들과 소통도 잘하고 윤석열과는 완전히 다른 대통령이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재명 관세 협상 쉽지 않다. 8일까지 완료 확은 어렵다.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기사인데요.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이재명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꼭꼭 그래 불러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본인도 이제 뭔가 느끼는 거죠. 아, 이거 심상치가 않다. 루비오가 올려다가 지금 갑자기 안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G7 회담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7월 중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지금 아둥바둥 난리를 치는데 미국에서 오라고 오케이 하는 신호가 안 떨어진다. 지금 이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심상치 않다. 만만치 않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G7 회담 그 후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 발언하는 걸 보면 초긴장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아닌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 이것이 이제 저들이 두렵고 최근에 나와 있는 시진핑 그 실각설 있잖아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실각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베이징에 무슨 일이 끝없이 번지는 시진핑 실각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놓고 다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 이런 걸 이재명도 이제 느끼는 거죠. 자,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낸다. 25% 내지 50% 또는 10%다. 대한민국이 10%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50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큰 거 온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온 거죠. 부정선거 카르텔 없더라도 그냥 관세 50%만 때려도 이거는 큰 거예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업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가 적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턴가 큰 적자를 내고 있어요. 중국하고 첨예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흑자를 냈잖아요.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야. 10년, 15년 전의 일이라고. 그때는 미국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주는데 중국 최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이 중국의 기술력 많이 올라왔죠. 기술 훔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도 그 중국도 상당한 기술은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가 됐어. 중국이 기술 수준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적자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미국에 가장 큰 흑자를 내는 거야. 연간 몇백억 달러씩 우리가 흑자를 본다고요. 중국에는 그 반대로 그만큼의 또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 중요합니까? 미국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가 중요한 거지. 중국하고는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 잘 인식을 못해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니까 우리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미국보다도 중국 쪽으로 가야 돼. 이게 개소리인 거예요. 개소리. 응? 가까워질수록 손해본다니까. 중국은 그 주변 국가들하고 다 교역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흑자 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만 정도예요. 대만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통일을 위해서 대만 흡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서 그렇지. 일본 정도가 특별한 케이스죠. 일본은 기계 기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특별한 나라들이 몇몇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으로부터 빨림을 당하는 거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거는 답 나와 있습니다. 답 나와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10% 정도 관세를 준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론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도 25 내지 30을 거론합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지금 더 나쁜 상황이라 그럼 더 높게 나오겠죠. 트럼프 일본에 대해서요. 강경하고 버릇 나쁘다. 관세율 상향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일본에 24%를 통보했잖아요. 이것을 30 내지 35% 혹은 어떤 수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수치는 50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30 내지 35 혹은 50을 때릴 수 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요. 자국의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팔아먹으면서 미국
자동차는 한 대도 안 사준다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버릇이 나쁘다. 이번에 제대로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미국이 놀랍게도 세계에서요 쌀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최상위 국가 중에 한 나라인데요. 생산량은 세계 비율로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쌀을 미국 안에서 그 많이 소비를 많이 못해요. 한 반밖에 못하고 반은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쌀이 또 굉장히 고품질이라고 또 알려져 있네요. 이런 것을 일본이 왜 쌀 수입을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고 있고 정말 완전히 그냥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너무 이야기 길어져 버렸네요. 자, 또 이런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내밀 AI 조선 카드 들고 루비오 먼저 만난다.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 기사였죠. 이때까지는 이재명이가 나름대로 어떤 환상을 갖고 불합빛 꿈을 꿨을 겁니다. 자, 루비오부터 만나가지고 트럼프를 공략한다. 루비오가 다소 이 대한민국 입장에 대해서는요, 이 트럼프보다는 덜 완강하다, 좀 부드럽다, 유연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로비할 수 있다. 루비오를 통해서 트럼프로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루비오가 돌연 한국 안 가! 난리 났습니다. 이 루비오 결정이 아니에요. 루비오는 한국만 안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정되었던 다른 어떤 해외 일정은 그대로 소화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소리죠. 엉터리죠. 안보뿐 아니고 경제도 미국입니다. 우리는 안미, 경미가 맞는 거예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면은 손해 본다니까요. 적당한 관계가 좋아요. 무역 규모도 무조건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리고 안보는 당연히 뭐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말만 저렇게 하지 이재명이가 진짜로 미국 중심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루비오 장관요, 이 사람은요 한국에 대한 예정된 어떤 일정만 취소한 겁니다. 다른 거는 그대로 지금 시행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놀라운 일이죠. 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 다시 앞두고 취소, 이재명 정부 첫 미 고위급 방한 무산. 이 JTBC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요, 루비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들르지 않고 ARF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로 곧바로 간다라고 다른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겁니다. 원래 한국과 일본을 들리려고 했는데 일본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현재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현 총리가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알던 총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예전에 노무현이나 문재인처럼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인간이야. 아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체를 눈치챈 거야.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초강경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24% 정도 관세를 주고 배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일본이 그게 아닌 거야. 35 혹은 그 이상 숫자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본 가지 마, 한국 가지 마. 서로 다른 이유인데요. 어쨌거나 조금 달라요.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나 태도는 조금 다른데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비오가 누군가 하면요, 여기 기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쭉 나와 있죠. 관세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루비오 방한 다시 앞두고 취소, 이 뉴스들이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이 루비오는 원래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서로 악연이었고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대선 출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쿠바계 이 인물인데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루비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다. 그쪽에 이제 쿠바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죠.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는 가깝거든요. 배로 예전에 많이 불법 이민을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갔죠. 트럼프 안돼 외치는 루비오, 리틀 마르코의 놀라운 반전,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트럼프가 꼬마라 놀렸던 루비오 국무장관 넘어 최측근으로, 과거에는 꼬마라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때 트럼프와 앙숙이었던 충성파 루비오. 참고로 이 루비오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축전을 던지고 축하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는 어떤 그런 라인으로 이 루비오를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루비오가 돌려 안 온다 그러니까 지금 급당황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미국 공화당 쿠바 이민자 아들도 대권 도전. 이렇게 트럼프와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죠. 마르코 루비오 최연소 후보 자신의 정치 멘토를 넘었을까. 트럼프 2기 첫 국무장관의 충성파 루비오 상원 의원,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루비오가 현재는 트럼프의 사람이 되어 있지만 성향은 히스패닉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루비오는 조금 다른 어떤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 다른 색깔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정책이나 대외 정책,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 시진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트럼프는 강경파 같은 입장이라면은 이 루비오는 다소 현실파, 협상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비오 같은 사람이 득세해버리면 우리나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합의 비슷한 걸 해가지고 이재명을 봐주는 그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대신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많은 걸 이제 이렇게 뜯어가겠죠. 많은 것을 얻어가겠죠. 이재명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비오 같은 이런 인간을 내세워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큰 그림, 빅픽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이제 이재명 쪽에서도 이제 눈치채고 아마 초비상 난리 났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하고 연결된 그런 이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말이죠. 하메네이가 갔더라면은 그것까지도 정리가 됐다 그러면요. 100% 완벽하게 제가 이 방송을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지 예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100% 간다. 이재명도 100%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메네이는 살려줬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등등 합참의 의장 같은 이런 사람의 강경한 어떤 그런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그런 기미도 있죠. 그래서 시진핑과 이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이것을 조절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시진핑이 저렇게 실각설이 떠도는 그 배후에는 저는 결국 미국이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추미애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입에 거품 물고 개거품 물고 난리 치잖아요. 그리고 저 국제선거감시단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늘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김용현 장관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요즘 뭐 발언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북한 종자인지 중국 종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야. 이 추미애는. 저 육선 의원이고 나름대로 그 물급 아닙니까? 중진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점잖게 있어야 되는데 뭐 마구 그냥 입을 놀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입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그림 갖고 있다. 이건 확실해요. 소위 말해서 큰 거 온다 할 때가 바로 그 큰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전부 중국 이슈하고 다 물려 있다. 시작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고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진핑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이 이제 실현되어야지 이런 기적이 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은 국민의힘도 움직일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겠죠. 조중동도 그때 되면 태세 전환을 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